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죠? 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구간인데요. 증시의 날씨도 좀 바뀌고 있는 게 좀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644까지 우리가 4월 달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5월 달에 저점이 2460 정도 되니까 한 180포인트 선 정도 상승을 한 거예요. 한 180포인트. 그죠? 근데 보시면, 우리가 4월달 18일, 요때하고 좀 달라진 게 보이시죠? 요때는 거래대금이 한 14조 정도 됐었고, 7조까지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가, 그죠? 지금 2640,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여전히 거래대금은 10조 전후. 그죠? 거래대금이 없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180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제시해드렸던 전략 기억나세요? 다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59,000원에 여러분 추천드리고 하이닉스 그때 89,000원, 한 84,5천원까지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열심히 샀는데 그때 지금의 적자를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감산의 핵심이다.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한테 던지면서 추천을 했잖아요. 그리고 4월 중순 그 시점에 반도체 쪽에서 상당한 손바뀜이 있었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을 외국인들한테 넘어가는 거, 이런 거를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보여드렸었고 마감의 정석을 통해서도 수급이 바뀐 걸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왜 반도체를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드린 주식이 있어요. 배터리죠. 그죠? 배터리를 따라가는 시점, 개인 투자가들이 배터리 없으면 난리 났던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배터리 전략은 따라가지 말고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죠? 왜? 배터리로만 쏠려서 2580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캐파가 더 증가하지 않게 되면 돈이 빠졌을 경우에, 그죠? 그럼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당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을 한 1개월 반 이상을 제시를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기억나시죠? 요거 51에서 48만 원. 그죠? 요거 올 때 하는 거고 안 오면 안 한다. 그죠? 근데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 왔었을 경우에 대안을 드렸죠. LG화학을 사자. 그래서 67만 원을 기준으로 제시해 드렸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분할 해도 된다. 라는 게 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LG그룹이 하나 편입이 된 거고요. 그죠? 이 방송 전략대로 실천하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포스코그룹도 체질 개선이 된 기업이다. 해서 뭐 배워야 산다와 관련된 내용 보면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린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전 포스코 그룹이 완전히 체질 개선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따라가지 말고 그때가 한 40만 원대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32에서 34만 원. 이 정도 왔었을 때 해야 된다. 안 오면 안 한다. 그죠? 근데 포스코 홀딩스를 놓치면 뭘 하면 된다? 포스코 퓨처엠.
요때 포스코 퓨처엠이 39만 원, 막 40만 원 됐었을 때 자리였었고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30만 원 붕괴되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었죠. 이거 한 30% 났습니다. LG화학도 한 10% 수익 났고. 그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에코프로 그룹. 그럼 보세요. 에코프로는 이게 저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57만 원이 붕괴가 되면 애매한 자리에서 사지 말고 44에서 46만 원. 요 왔었을 때 해야 손절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라는 전략을 제시했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요 가격이 안 왔어요. 하지만 뭐가 왔어요? 여러분, 에코프로 BM이 왔어요. 22만 원 깨지는 자리.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잘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59,000원 방어됐을 때부터 추천을 드렸었고, 저희는 54,000원에도 샀었고요. 55,000원에도 샀었고, 56,000원에도 샀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6만 원에도 사고, 6만 1,000원에도 사고, 닥치는 데 다 샀어요. 이유는 아실 거라 생각해요. 적자 밸류. 파운드를 키포인트로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요게 지금 한 25% 정도 수익 났을 겁니다. 20에서 25%. 그 다음에 반도체, SK 하이닉스 89,000원. 그죠? 89,000원 담아라. 치킨 게임 데이 밸류다. 요거 지금 한 25% 정도 수익 났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배터리 종목들 가운데 손절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어요. 왜냐면 가격이 온 건 아예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 지수가 2460에서 2640까지 지수가 한 8포인트 올라왔거든요. 근데 LG 화학은 10% 수익 났고, 포스코 퓨처엠은 30% 가까이 수익 났고, 에코프로 BM도 한 15%, 20% 가까이 수익 나셨을 겁니다. 거기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장 수익률 한 두세 배 정도 앞섰을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80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 추천드렸기 때문에 그냥 매수가 왔다 갔다 였을 거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아마 매수가 왔다 갔다 였을 거고, 근데 유한양행은 한 10% 정도 수익 나셨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손절한 종목이 빵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드렸었냐면, 현대차도 같이 이야기 해드렸죠. 현대차, 기아. 그죠? 현대차 따라가지 말고 18에서 한 19만 원. 기아는 제가 아직 가격을 오픈을 하지는 않았는데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배터리도 추천드렸었고, 반도체도 추천드렸었고, 바이오도 추천드리고, 자동차도 추천드리는데 따라간 게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따라간 거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14조 이상의 자금이 안 붙기 때문에. 소부장도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배터리 중형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저는 비중 많이 싫지 않아요. 1차 매수, 선침해 정도만 싫습니다. 대형주를 비중을 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를 비중을 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중소형주들은 확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완전 쏠리든지, 아니면 배터리 쪽으로 완전히 자금이 쏠리든지, 이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투입부는 냅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금이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거 할 필요 있습니까? 이미 체질 개선되고 이익이 증가된 소부장 기업들 딱 있으니까 그걸 차라리 더 사버리면 되지. 지금보다 단가가 좀 높아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종합주가지수가 계속 이렇게 등락을 보이는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투자 습관이. 이런 식으로 투자했던 결과들이 계속 쌓여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호재 때 따라가는 개인 투자가들과 악재 나왔을 때 좋은 기업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금의 규모가 늘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 맞추려고 하고 저 종목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냥 나는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변수가 나올지 난 잘 모르니까 애초에 그냥 좋은 기업 사야 되겠다. 이게 좀 내려놓는 거예요. 맞추려고 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돈이 가면 거기에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역행하지 않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전략을 제시하더라도 동시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테마주 이야기하는 사람, 개별주 이야기하는 사람, 뭐 따라가서 매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다 들어보는 거예요. 열린 사고로. 그 중에서 자기가 중심을 세워서 자기한테 잘 맞는 걸 그냥 실천해 나가면 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식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중심에 있는 기업들로 꽉 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금도 다 안 썼어요, 저희는. 여러분, 반도체 차를 더 샀다니까요. 이게 결과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앞으로도, 과거도 마찬가지고. 그럼 지금 뭘 봐야 될까요? 반도체 언제 팔아야 되지? 그러면 배터리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바이오는? 아니면 자동차 지금이라도 좀 사볼까? 이제 이런 거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고민의 답을 알려주는 주식들부터 포인트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 좋은 기업이죠.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 대한민국 1등 뭐 다 아실 겁니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만 매수한 사람이 있고 매수 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1등인 기업인 걸 알면서도 안 사는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는 거고 1등인 기업인 거 알았는데 살려고 했는데 아니 못 산 거예요. 실천을 못 했으니까. 알았으면 샀어야죠. 그게 산 거예요. 내가 살려고 했는데 못 산 거예요. 샀어야지 산 겁니다. 그게 아는 거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거래대금이 1조거든요. 여러분들 돈이 빼앗기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한 5천억 내외 했었다가 1조. 돈 안 뺏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급하게 고점을 맞출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11만 5,400원입니다. 매수를 했었을 때 8만 9천원, 8만 8천원 매수를 했었을 때는 유동성이 적었었을 때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악재가 많았을 때고 그래서 매수인 겁니다. 그럼 악재가 나오면 무조건 매수해야 되느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패권 기업이니까 가능한 거지. 반도체 패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빼고서 반도체 요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패권 기업이니까 이게 먹히죠. 치킨 게임 때의 밸류. 치킨 승자 됐잖아요. 확정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는 이 근거가 아마 4월달, 5월달로 가보세요. 근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만 달라졌냐면 실제로 매수한 거고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면 팝니다. 더 사야 되는데. 저희는 더 샀어요. 그리고 지금 매도 신호를 잡아야 되는데 이 매도 신호를 잡으려면 여러분 이 가격으로 고점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8천억이잖아요. 1조 8천억.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좀 잡아드렸어요. 이 데일리로 이야기해드리는 거. 그러니까 마감의 정석은 데일리지만 이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클럽에다가 방명록에다가 실시간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내용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거래대금 기준을 얼마로 제시를 했었냐면 2조에서 한 3조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2조에서 3조.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나옵니까? 전체 시장 사이즈가 같이 커져야 된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가지고서 2,700까지 땡기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1조 8천억인데 얘네 이제 3조 이상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소부장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익, 아이패스,
파운드리 매출 발생됐다. 테스트 물량이 납품되고 있다. 파운드리. 그죠? 유진테크. 일본 업체 대신 유진테크 ALD 장비를 삼성전자가 쓰고 있다가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한솔케미칼, 배터리 신사업에 대한 성과. 이걸 기준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도쿄일렉트론,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전 세계 반도체 장비와 소재를 이끌고 있는 이 패권 기업, 그들 기업 업황을 알면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인 겁니다. 소부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거래 대금이 2조, 3조 이상 늘어나면 이쪽은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10조 이상 안 늘어나잖아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2,700까지 끌고 간다고 칩시다. 2,700 끌어가는데 그때도 거래대금이 10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중소형주들이 뒷북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든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하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답 없어요,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전체 시장 캐파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1차 매수만 하라 이거예요. 거래대금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줄어드는 경우도 생각해야죠. 여러분, ING가 제일 중요한데. 지수는 전고점 돌파를 했어요. 반도체는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지수는 전고점 돌파를 했어요. 근데 반도체는 5월 중순부터 엔비디아의 효과, 그 이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걸 반도체만 만들었어요? 그 전에 누가 했었어요? 배터리가 움직였죠. 근데 자금이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14조의 자금이 늘어났습니까? 10조인데 안 늘어났어요. 이미 증발됐어요. 이거 지금 제가 예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팩트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이 준 이 현상,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코스닥 구조입니다. 16조, 7조가 증발됐어요. 평균보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예상입니까? 팩트입니까? 팩트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피터 린치 아시죠? 피터 린치가 미래의 일은 알 수 있다 해서 투자합니까? 내일의 주가 알 수 있다. 미국 금리 방향 알 수 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주가는 2,700 갈 거다. 2,500 갈 거다. 그렇게 투자하나요? 여러분? 실적 보지 않아요?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 탑인 기업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렌 버핏이 거래량 실렸다고 따라갑니까? 경제적 해저 기업들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대한민국 정서에 맞게,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 맞게 수량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애초에 좋은 기업으로. 돈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지수가 2,640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대장으로 가자. 제가 강남으로 가자. 돈이 쭈그러들수록 벗어나지 말고 중심으로 가자. LG에너지솔루션은 벌써 전고점 부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배터리나 중성주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주가 다 아래 있어요. 다 소외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주식들, 다른 업종 보세요. 대장만 가지 그 밑에 있는 주식들은 수익률이 처참합니다. 유동성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돈이 쪼그라들고 지수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중심에서 어긋나면 안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61만 원까지 왔어요. 전고점 돌파해야 돼요. 이거 전고점 돌파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시장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놓친 사람들 입장에서. 왜 억울하죠?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수익 내는 거나 LG화학으로 수익 내는 거나 내 계좌에 수익 나는 건 똑같은데. 그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수익 나는 거나 LG화학으로 수익 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로 수익 나는 거나 하이닉스로 수익 나는 거나 내 계좌 수익 나는 건 중요한 거지. 근데 기준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질러요? 그러다가 물리면. 좋은 종목들 딱 추려놓은 다음에 기준에 온 것만 가지고서도 좋은 종목 추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 3개 나왔어요. 포스코 홀딩스 안 해도 됐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수익 훨씬 더 좋았어요. 30%. 에코프로 안 해도 됐습니다. 에코프로 BM 왔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배터리지만 반도체가 그 이상의 수익 줬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준에 온 것들만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LG화학도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얘기를 잘 들으세요. LG화학도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고 포스코 홀딩스도 전고점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전고점 돌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아시겠죠? 시청자분들? 이 말 몇 단어 가지고서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시키지 마시고 뉘앙스를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LNF가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현대차가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고요. 기아가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0만 원 직전 고점 정도는 넘어서야 돼요. 한 83만 원 정도. 자, 셀트리온도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전고점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붙어야 되는데 제한적이에요. 삼성 SDI가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못하고 거래대금이 안 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전체 코스피 시장에 10조 이하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반도체 쪽으로는 지금 신고가가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지수는 신고가가 나왔죠. 근데 원래 신고가는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배터리가 신고가를 만들어야 되고요. 배터리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 쪽에서 손바뀜이 나왔잖아요. 개인 투자가들이 배터리를 언제 샀냐면 작년도 6월 말에서 9월 말 악재 나올 때 안 샀어요. 그때는 오히려 팔았습니다. 4월 중순부터 개인들이 사면서 투자 주체가 바뀌어버렸다고. 손바뀜이 나온 건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도체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럼 누가 전고점을 돌파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배터리가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뭐가 커져요? 시장 사이즈가 커진단 말이에요. 시장 사이즈가 커져야 완전 해피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계속 거래대금이 안 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매매하는 게 정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계속 고점 박스 놓고서 매매하는 게 정석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반도체 쏠림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배터리 그냥 다 묶어버리고 그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게 빠지도 않은 상태에서 반도체 쪽으로 만약에 자금을 쏘라. 여기서 한 3조 이상. 그러면 소부장이 터질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거 대비하기 위한 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됐든 아니면 SK하이닉스가 됐든 얘네들로는 부족하다. 배터리가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자동차라도 도와줘야 된다. 이 전체 시장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다면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전까지 계속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죽일 생각은 없으니까 만약에 10조 이하에서 계속 거래가 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체질 개선된 밸류가 18에서 19 정도 되잖아요. 조금 더 빠지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이제 매수를 좀 고민하는 거예요. 제 방송을 잘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바이올에도 빈틈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배터리 쪽에서 거래대금이 증가하지 않으면 반도체가 유지된 상태에서 바이올에도 터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80만 원 밑에서는 매수 의견 드리고 있고 전략 바꾸시면 안 됩니다. 거래대금이 증가하는지 정도만 보세요. 아시겠죠? 셀트리온도 전략 바꾼 적 없어요. 가져가셔야 됩니다. 17만 5천 원 꼬리 기준 레미시마 SC가 포인트.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현대차 따라가지 않는다. 잠깐 반등 나오는 거 그냥 냅두세요. 중요한 기준이 왔었을 때만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 직전 저점이 다음 주에 지켜지는지 깨지는지 보고 나서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자, 중요한 거
여러분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요 자금들이 퍼지는지를 보십시오. 퍼지지 않는다면 기존 전략 잘 유지하시고요. 아시겠죠?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부족한 내용들은 또 이번 주 그 공개 방송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